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신고리 원전 5, 6호기 원전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언급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공사 재개가 19%가 더 상회해가지고 공사 재개가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암초가 있다. 이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제가 예상한 대로 저희 방송이 월요일 날 나갔을 것입니다. 그 월요일 날 각 언론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이 배어 있는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원전 5, 6호기는 공사를 더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 재개는 59.5%로 돼가지고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지 않은 앞으로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해서 탈원전은 찬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각종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을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제가 지난 9월 20일 날 녹음해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영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공론화는 이런 논란을 풀 국민적 합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필요한 설문조사를 8월 25일경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 적극 호응해 주시고 시민 참여단에도 널리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은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아침 7시 50분 정도 되면은 그건 한 달 정도 이 홍보 방송을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한 것인데, 거기에 격가지로 붙여가지고 탈원전은 또 거기에 문항상에 3번상에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탈원전은 13.3%입니다. 14.3%. 그런데 이 13.3%를 유지 확대, 축소 이걸 더해가지고 53.2%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40.5%보다는 그건 8%가 더 많다. 이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뜬금없이 이제 원전 해체 연구소를 만들겠다. 이제 완전 백지화, 지금 하고 있는 원전 5, 6호기 그거는 공사를 재개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완전 원전은 백지화하겠다. 더 짓지 않겠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원전 해체하는 이걸 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 지금 원전을 짓는 것이 더 돈을 벌이겠습니까? 해체하는 것이 돈을 더 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그 비용이 1,000억이 날아갔는데 지금 각종 이 보수 우파들은 대통령이 1,000억을 변상을 해야 된다. 혹자는 그 산업자원부 장관하고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정책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3명이 그 1,000억을 보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 혼자서 이 돈을 변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1,000억을 눈 깜짝할 사이에 날려놔 놓고 지금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전철 타고 다니는데 그 비용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좀 위로 올리겠다 이겁니다. 1년간 무임승차 그 나이 많으신 분들 타고 다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운임을 따지면 1,000억이 들어간답니다. 1년간 1,000억 들어가는 거는 돈이 아깝고 석 달 동안에 온 그 국가 소동을 벌여가지고 1,000억 날려보낸 거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염치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활동을 해가지고 등산도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또 볼 일도 있고 행동하는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도우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고 골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무릎에 관절염 그리고 우울증에 그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그게 돈 더 나갑니다. 제가 뭐 나이가 많아서 저를 갖다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들이 정신멀쩡한 그 김동연 그 기재부 장관이 그래도 장관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제정신 가지고 있는 장관은 김동연 장관이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억 날린 돈은 하나도 안 아깝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또 말이 궤변입니다. 궤변. 자기 대통령 그 입후보할 적에 공약에 탈원전 들어있은 것을 찍어준 국민들의 내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나는 탈원전 하겠다. 촛불 혁명 세력이 또 그 대통령이 41% 정도 됐는데 41%가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9%는 동의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수치가 높은 겁니까? 그래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그 자체가 이분은 또 국민을 상대로 어디 뭐 어거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잠자코 공사 재개에 대해서 이슈를 올려놔 놓고는 그게 1번, 2번, 3번 사항에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탈핵할 것인가 탈원전할 것인가 거기서 13.3% 나온 겁니다. 그 통계를 김지영 공론화 위원장은 발표할 때 함구하고 말을 안 하고 보도자료에 끼워 넣었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마저도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은 전영기의 시시각각이나 서승원 포럼의 김종윤 경제부장 이 두 분이 오늘 중앙일보에마저도 꼼수를 부린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13.3%다 이겁니다.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 그거 대통령이 잘 모시는 거 아니다. 13.3%를 가지고 왜 그게 53.2% 나왔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축소라든가 축소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100년 뒤 200년 뒤에는 조금 줄어야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한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탈원전 공론조사 정식으로 하자. 이제 중앙일보에서마저도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을 시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신문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조선일보에서는 그 조선일보 그 이 제일 큰 톱 타이틀 밑에 아주
대문자 활자를 가지고 근 며칠간을 갖다가 탈원전은 하면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자기가 임명한다 하는 그 힘만 믿고 탄핵 안 된다 생각만 하고 국민이야 뭐라 하든 간에 자기는 자기를 인정해 준 촛불 세력만 국민이고 일반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우파 애국 시민은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은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이념을 위한 정부라고 칼럼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좋은 말로 이념을 위한 정부지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이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좋아라고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 그 기업에 우리나라의 그 30%를 갖다가 세금을 담당하는 그 삼성 회장은 구속시켜놓고 또 지금 권오현 사장, 삼성전자 사장마다 갑자기 지금 지난 그 10월 13일 날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또 말을 들어보면은 잘 나갈 때 지금 내가 그만둬야 된다. 지금 그 기업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자기 정상적인 이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반 가정을 따지더라도 아버지가 구속이 되면 엄마라도 가정을 추스려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잘 되니까 집 비우고 나 어디 간다 하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자식들은 누가 키웁니까? 삼성전자 그 회사는 누가 돌보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권오현 회장의 사퇴의 변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모종의 그 업무에 의한 강제 퇴임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현 전국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되는 큰 회사 회장은 잡아넣어놓고 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고 이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원도 없으면서 황금알 놓는 거인은 배를 찢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찌 살라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핵을 막을 전수핵은 시기상조도 하고 안 가지고 오고 반대하고 또 국민이 대피할 대피소 하나 없고 뭐 박상병, 박상철 교수 말 들어보면은 그 좌파 교수들 말 들어보면은 지하철 들어가면 된다 그러는데 지하철이 전국에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이 하면은 북에서 우리나라 지금 땅굴을 지금 전부 다 파고 들어왔다는데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보가 튼튼한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배기 허위 조작 검찰과 JTBC가 합작을 해가지고 54%나 가짜를 넣어가지고 대통령 되기도 전에 대통령 취임 우표 사진이 또 태블릿 들어가 있고 여름도 닥치지 않고 휴가도 가기 전부터 휴가 간 사진이 또 들어가 있고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들통날 정도로 54%가 가짜배기 허위 조작 그것도 다름 아닌 검찰과 언론이 정권 창탈 목적으로
했다가 제주는 고미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바짝 촛불이 반정부 세력과 합시해가지고 언론은 확인하지도 않고 신문 내용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신문 내용을 가지고 수사하고 판결하고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축약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정원이라 하는 것은 대통령도 수사해야 됩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간첩인지 정상적인 대통령인지 국정원에서는 대통령도 뒷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월남 갔다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티우 대통령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티우 대통령의 제1급 참모 육군 참모 총장이 함락되기 하루 전까지 티우 대통령의 24시간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헬기에서 대통령궁을 향해서 헬기 사격할 때 육군 참모 총장이 월명의 간첩이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뒷조사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뒷조사하고 그래 되면 그걸 갖다 대고 정치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임종석 실장만 하더라도 김일성을 향해서 자기는 그 존경하는 영도자 어버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만세하는 그런 날이 민주주의라 하는 박원순의 부시장하다가 지금 선을 이제 쭉 꺼보면은 다 그래요, 다. 문재인, 임종석, 박원순, 김상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지금?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 상황이 대통령 끄집어 내려가지고 감방에 딱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정상적인 교과서를 잘 만들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현재의 교육부 장관이 자기 교육부 직원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 그 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은 쳐다보고 앉았고 뒷짐지고 쳐다보고 앉았고 수사관이 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또 들고 가고 국정원에는 1급 비밀을 민간인들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민간인들이 아무 비밀 임급 처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비밀함을 서버를 열어가지고 온갖 내용을 다 보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일성을 어버이라 하는 사람이고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 그리고 이 어려운 나라에 그나마 나라 지키겠다고 바른소리 하는 나이 많은 어버이연합의 또 엄마 부대 그런 사람들은 또 하도 나라 꼴이 돼가는 게 곧 넘어갈 듯 하니까 비상계엄 이야기 한마디 했겠지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으로 호출하고 이거는 언론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 외교안보 특보가 뭐 한미동맹 깨지면은 뭐 어때? 그 김상곤은 뭐 국가보안법 철폐. 그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그냥 아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전쟁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인 김정은이가 핵을 만드는 것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폭탄 만들면은 그때 대해서 미국하고 겁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적에 미국이 오지 마라 하는 그런 그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기가 안 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버글버글한 지금 붉은 무리들이 꽉 있는데 뭐 전쟁하겠어요? 지금 뭐 제가 그제 방송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날 제가 시간이 조금 돼서 말았는데 마침 조선일보의 그 이충근 해양연구 원장님께서 제가 하려는 거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조갑재 그 선생님이 가상 시나리오를 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그 가상 시나리오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 저는 그거 들어보니까 그거는 제가 엊그저께 여기서 방송을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갔다가 오늘 지금 그걸 하러 왔는데 그 사이에 조갑재 그 대표님께서 가상 시나리오를 밤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에 들었는데 또 어제 또 이충근 박사님께서 또 남조선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는 이 제목. 이것은 김일성, 옛날 김일성이가 하던 말이랍니다. 이게. 전쟁할 필요 없고 자연스레 남조선 없어지게 되니까 그게 평화다. 그래 집어먹겠다 이겁니다. 평화를 갖다가 제시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선생님은 가상 시나리오를 그건 1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백령들을 먼저 공격하면은 미군이 핵 무기를 싣고 와서 공략을 하고 황병서가 김정은이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오리무정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고 그래가지고 미군이 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통일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김정은이 죽고 다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러고 이제 백령도 있는 그 병력은 다 북으로 철수시키고 그런다는데 저는 아주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제가 그날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다면 우리 걱정 없게 해요. 그런 시나리오는 오히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충근 그 박사님께서 나온 이거와 비슷한 건데 저도 생각이 백령도를 우선 북에서 공략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백령도 주민들은 뭐 북한에서 와도 그 사람들 민간인들 해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중국으로 비밀 통로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공갈을 칩니다. 공갈이 아니지요. 선전포고지요. 남한에 너가 내가 지금 다 죽이게 핵을 발사하느냐 마느냐 어쩔 것이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지금 백령도에 우리 국민이 다 지금 북에 지금 침략당해가 있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지금 쏘는다는데 그럼 우리 국민이 많이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몇 명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저는 평화로운 자입니다.
국민을 한 명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정부를 수립해서 김정은이와 제가 공동정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래 되면 국민 한 명도 안 죽습니다. 하면서 국민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들에게 뭐 대피호를 팠습니까? 방독면을 줬습니까? 전술핵을 배치합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뭐 국군의 날도 정상적인 10월 1일 하지도 않고 국민이 알지도 못할 뭐 9월 28일인가 어디 가가지고 북한 핵에 비하면 장난감 같은 그 무기 앞에서 자기가 뭐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왜 자랑스러운 10월 1일 국군의 날도 날짜를 당겨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언제 한지도 모르고 장난감 같은 그 무기 앞에 가서 뭐 김정은이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국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당신 어쩔 것이냐, 남한 백성 다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죽일 수 없어요. 나는 평화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표도 안 파고 방독면도 안 죽고 훈련도 안 했고 미국 전술핵도 안 갖다 놨고 우리 홀딱 벗고 있는데 살리주의소. 그러면 김정은이가 못 잘래. 우리 평소 지금 임종도 실장도 그 당신 아버지, 당신 할아버지 존경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장도 뭐 인민공화국 만세하고 있고 다 우리가 꼭 말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말이죠가 공동정부지 총 한 방 쏘지 않고 홀랑 넘겨줘가지고 꼭두까시 공동정부 대통령이지 자기도 어느 천년에 어느 귀신이 몰고 갈지 몰라요. 제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제가 그날 이 방송 그날 내가 덧붙이 하려다가 그 사이에 조갑재 대표님의 가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이충건 박사의 이게 나오는데 이충건 박사와 핵심이 저와 비슷하지만은 그 마지막 분야는 이분들은 말을 아껴서 안 했어요. 저는 불을 보듯 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뛰느냐? 문재인 특보가 김정은이 만나러 안 가겠습니까? 한미동맹 필요 딱 하는 분이니까. 그럼 자기가 김정은이한테 훈장 받고 미국에서 못 오게 하는 당신 그럼 미국도 우리 안 도와줍니다. 조갑재 대표님은 미국에서 온다 그랬는데 저는 미국에서 안 도와줍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지만은 현 우리나라 지금 각종 대학 교수들, 자편양 대학 교수들 말이 좋아서 자편양이지 친북주의자들입니다. 친북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입니다. 이영희 교수의 그 종북 교육을 받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진정 토크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진정 토크 방송은 우리 광고 배당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우파 방송은 그래도 핵심만 비켜가고 뻔한 걸 말 안 하니까 그래도 뭐 광고 배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진정 방송에는 광고 한 페이지 안 나옵니다. 왜냐? 정상적으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지금 이 나라에 한 분 더 거론합니다마는
교육 현장이 아주 살벌한 인민군 완장만 안 차고 따발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정상적인 역사교과서 만든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정원의 본래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정치 개입이 아니고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막아야지요. 막았으면은 이런 좌파 정부가 안 들어섰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막는 것이 당연한 고유 업무인데 원세훈 원장, 종북 척결, 국정홍보, 보수 우호 세력 육성,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좌파로 넘어가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은 잡아넣어 놓고 또 이걸로 저걸로 지금 인민군에 잡혀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따발총만 안 들었고 인민복만 안 입고 완장만 안 찾을 뿐이지 조금 이따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만 저런 자들은요 북한 노동방송에서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김상곤 현 교육부 장관이 전향하지 않고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한 공무원들을 깜빵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런 아주 교육의 현장에 살벌한 분위기로 따발총만 안 들었지 지금 따발총을 뒤에 대고 지금 인민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민군은 표라도 납니다. 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당해봤으니까 종북주의자들은 깜빵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간의 행정만 가지고 전향을 하거나 한다면 전향하는 데 대한 행동을 면밀히 봐가지고 전향하지 않으면 열차에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깜빵에 넣어서 밥을 먹일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지킨다고 지킬 인력도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북한으로 올려보내고 북한으로 안 올라 그러면은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놔두면 또 그 사람들 가만 안 있습니다. 노조 작용해가지고 나라 흔들고 이 김상곤 교육감도 한미 FTA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장관에 대해서 지금 교육수장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딱 교육부 장관 총만 안 들었지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붉은 물을 집어넣는 공장장 아닙니까? 공장장. 저는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청와대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뭐 검찰이 증거도 다 조작하고 또 그 좌파 언론에서 다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던지주면은 또 다른 허접한 언론들이 또 그걸 퍼나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지금 저는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태극기 집회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제가 부산에 가지 않으면 꼭 참석하는데 어차피 대한애국당에서 태극기 집회 하니까
국민들은 거기 나와서라도 한 사람 못이라도 해주는 것이 저는 애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그 겨울에 촛불 집회 하기 전에 그 태극 집회 하던 그 꼬박꼬박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선거 때 되니까 조은진이는 문재인이가 내세운 후보랍니다. 그리고 조은진 쪽에 이 태극 집회는 좌파랍니다. 좌파. 내가 이 진정방송에서 차마참 이런 말을 하긴 뭐 합니다만은 그 광화문에 모인 태극기 집에 꼬박꼬박 나온 사람이 조은진 후보는 문재인이가 홍준표 안 되기 위해서 내보낸 사람이래요. 그리고 좌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 그렇게 나온 그분도 무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하고 싸움 하다 말았는데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도 그런 정도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빨갱이 물이 들어가지고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는 빨갱이라고 자기가 말하면 우리는 지금 빨갱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빨갱이는 이 말은 참 제가 입에 담기 좀 뭐합니다만은 아니 임종석 실장 보세요. 지금 청와대가 지금 누구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김정은이 하수인들이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분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나리오만큼은 제 말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떠나서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상 다 필요 없고 백령도 점거하고 불법 점거하고 그런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 총 한 방 안 쏘고 지난 우리 일본한테 총 한 방 안 쏘고 넘어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지금 물렁물렁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돈푼 주가지고 자기 지갑에 몇 푼 들어오니까 아, 문재인 정부가 현금 주는구나. 지난번에 제가 제2연평해전 유족들 그 청와대 불러가지고 그 당시 연평해전이 교전이라 그러는데 교전이라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상태가 교전입니다. 북에서 1999년도에 자기들이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2002년에 넘어왔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절대로 햇볕 정책에 지장이 되니까 절대로 선제공격 하지 말고 그대로 그분들이 올라가도록 북한이 올라가도록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한 것인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교전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교전입니까? 교전이면은 먼저 우리가 쏠 수도 있는 상황을 자기들이 쏘아가지고 당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은 전부 다 그 속에 가시가 있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현 북한 핵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저 깜빵에 차가운 깜빵에 두서 안 됩니다. 불법 재판이고 불법 탄핵이고 정권 창탈인데 우리가 무조건 지금 가서 구치소 문을 열고 구출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그것도 탈옥범으로 몰아요. 우리 국민들이 인의띠를 해서라도 대통령을 구출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신시켜가지고 외국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망명을 시켜놓고 별도의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이 사기 탄핵하는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사기 탄핵이 아닙니다. 없는 태블릿 PC에 조작해가지고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서
한 것인데 당연히 복귀해야지요.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 서수남 총장 또 그 뭐 황 그 국무총리 저는 전부 다가 제가 명예훼손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눈치 못 챘을까요? 아니 검찰에서 그 컴퓨터 조작 다 하고 그러면은 검찰총장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한번 그걸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검토 딱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은 자기가 할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볼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먼저 검찰 전체적인 것을 통과를 해가지고 검찰총장만 좀 나름대로 현재 그 변희재 같은 그 대한민국당의 변희재 같은 저 정도의 지력만 발휘해서도 들통나는 거예요. 그 검찰총장이 공모자인지 아니면은 직무태면인지 그 둘 중에 전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지금 계속 늦추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뭐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그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전부 다가 공모자입니다. 공모자. 이런 상황에 태블릿 PC가 지금 들통이 났는데도 홍준표 대표는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그 제정신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선거할 적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조원진 후보가 진정한 국회의원이고 그 혼자라도 지금 혼자 몸으로 나라를 일으키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최소한 5명만 되었어도 TV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홍준표를 찍어주지 않고 조원진을 찍고 싶어도 할 수 없이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진짜 고민 끝에 홍준표를 찍어가지고 지금 25% 된 건데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은 9%입니다. 지지율 지금. 지금 조원진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좀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투표 누가 표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진정방송에서 지금 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유해의 그 최고위원 저는 그 이분 그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제 그 TV 나가서 조금씩 뭐 가끔 만나고 이야기 조금 하고 그런 사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을 욕을 하는데 저도 그날 태극기 집이 있었습니다. 마루네에. 이 양반은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참 태극기 집회가 그 정도로 운집하고 많이 오는 줄 몰랐을 거예요. 언론 보도가 조작해가지고 뭐 한 500명, 1000명 하니까 조금 온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진짜 진정한 소리를 한번 들으러 온다고 온 것이 화를 입은 겁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분이 그한 순수한 게 그야말로 때묻지 않은 현 정치인이지 뭐 자유한국당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절이 신이면 중이 떠나라는 둥, 뭐 유해는 뭐 세 번까지 봐준다는 둥, 최고위원회에서 그만두지 말라는 둥, 그거는 그 언론 뭐 무슨 유튜브 그게 뭐 홍준표 대표의 그 대변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너무하더라고요. 듣고 있어 보니까. 내 그분들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게 방송 계속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나는 유해의 의원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태극기 집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수하게 나온 겁니다. 다 거기 있는 분들은 오늘도 어떤 방해 작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절대 외부 사람하고 다투지 말라고 누누이 방송을 했어요. 그날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태극기 집회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서 오고 인천서 오고 우리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장애인들 진짜 눈물겹도록 참석해가지고 가방에 김밥, 냉수, 음료수 그래 준비해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그분들 이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에서 지금 그런 자리를 마련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잘못된 재판 그 재판 일을 할 것이 없지 재판 받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온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대구에 한다고 또 가라 이겁니다. 가라고. 자기는 내일 모레 결혼식 가야 되는 못 간다고 가라 이겁니다.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거기 가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애국당에 주문하기를 대한애국당 행사로 치르지 마시고 저 부산 자갈치 아줌마도 올라오고 청송의 사과 그 농장의 아저씨도 올라오고 또 운전하는 택시 하시는 분도 올라오고 총망라해가지고 대국민 국가수호대로 열기를 내가 지금 감히 주문드립니다. 그 연단에 올라온 사람들 대한애국당 당원들만 올라와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들이 이제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제주도라든지 전국에서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한 몸 대한애국당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겠다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담은 1분씩이라도 아니면 30분씩이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그분들의 현 시국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고 이제는 행진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광화문 일대를 운집할 수 있는 그 많은 인력이 국민의 힘으로 검찰과 언론이 조작해가지고 아무 다름없는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딱 가다 놓고 지금 어떤 행태를 부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탈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구해내야 됩니다. 재판 더 받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 당하지만은 또 국정원에 그 유승옥 전 심리전단장 감방 들어가 있지만은 전부 다 저희들이 구해내야 됩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끄집어내놔야지요. 41%로 대통령 됐으니까 59%가 달겨들어서 끄집어내려면 자기가 무슨 말 할 거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됩니다. 똥배지에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놈의 똥배지만 바라보고 어디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바른당 갈 것인가 국민당 갈 것인가 한국당 갈 것인가 국민의당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박지원의 그 붉은 물이 거기도 떡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 잔소리 하는 사람 들려드리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면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서 끝내고 저는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요소로 끝내고 별도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가상 시나리오가 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또 대한애국당에서도 현재와 같은 그 행진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당이라 하는 그 이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말하다시피 좌판이
문재인이가 만드는 일은 오해를 사는 겁니다. 그것도 태극기 집회에 대학 출신 그 오래 나온 사람이 그런 시골의 말을 하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행동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금 조원진 그 의원님 지금 혼자서 중과부적이니까 할 수 없이 목숨 걸고 단식해가지고 그저께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원진 후보의 단식 기자회견 그것만 들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알 것입니다. 저는 대한애국당 당원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 있는, 깜빵에 들어가 있는 국정원 직원, 교육부 직원 우리가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님은, 저는 기업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12년 그 1심에 판결 난 거 그거 하나도 감하지 말고 내 12년 동안 깜빵 살 테니까, 거기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재용 회장은 그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올가매기 위해서 억지로 그 뭡니까 그 5가지 항목에 범죄 혐의는 없는데 뭐 마음에서 뭐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님은 12년 동안 하루도 감하지 않고 내 깜빵에 있을 테니까 삼성 문을 내려라. 내가 없는데 그 삼성전자 사장도 그만두고 나는 깜빵에 있고 어떻게 그 기업을 운영하노? 문 내려라. 나는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님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나 싶습니다. 삼성 그룹 전체 문을 내리고 자기는 하루도 감하지 말고 12년간 내가 옥살이 하겠다. 그런 결기를 보이는 것이 나는 필요하겠나 그러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